자, 강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부가가치세니까 실기 화면의 메뉴 중에서 탭, 부가가치세 탭이죠. 눌러주시면 됩니다. 5번 문제는 원천징수에 하시면 되고요. 3번 문제는 여기죠. 부가가치 눌러주시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아래의 거래 내용만 있고 전표 입력은 생략할 것. 항상 문제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메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뉴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눌러주시고 다음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이죠. 04, 06 일단 메뉴에 들어와 주시고요. 다음입니다. 자, 4월 7일 한번 볼까요? 줄 브레디에 제품 660만원 부가세 포함을 공급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10일 후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다음 5월 13일입니다. 비사업자인 고창석씨에게 제품 88만원 부가세 포함을 판매하고 대금 중 절반은 신용카드로 받고 44만원이죠. 나머지 44만원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자, 여기에서 신용카드에 관련된 것과 현금 영수증에 관련된 거 먼저 이거부터 처리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에 관련된 거. 자, 메뉴에 보니까 현금 영수증이죠. 2줄이 되겠습니다. 2줄이면서 부가세 있는 거니까 과세죠. 이것이 되겠죠. 이거 우리는 이 문제에서는 면세가 없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따라서 현금 영수증이 440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용카드도 있었죠. 44만원 여기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요. 자, 제품 66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잖아요. 따라서 660만원 더하기 44만원 하니까 704만원이네요.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은 7040불이 될 것인데,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 전자 660만원짜리는 전자 세금 계산서도 발급을 했잖아요. 따라서 하단에 보시면 세금 계산서 발행 금액이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 이게 얼마였다? 660만원이죠. 이것도 별도로 6600불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은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갑니다. 어떤 거? 4월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고요. 다음 과세 매출분인데 신용카드 부분이 얼마? 704만원 660만원 플러스 88만원의 절반 44만원에서 704만원과 현금 영수증 절반이었죠. 88만원의 절반 44만원이며 그리고 660만원은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되죠. 660만원.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한 번 정도만 해보시면 어렵지 않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네요. 예, 하셔야 되겠죠? 저장 안 하면 안 되겠죠? 예, 확인. 요거 아니요 하시면 큰일 나죠? 저장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4월 7일자 거래입니다. 제품 660만원 부가세 포함하고 팔았습니다. 이때 돈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는데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매출 과세가 될까요? 세금 계산서를 교부했으니까 매출 과세가 될까요? 매출 카드 과세, 카과가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매출 과세다. 2번 매출 카과다. 3번 두 개 다 어떤 걸로 해도 맞다. 과연 어떤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신용카드도 발행하고 신용카드 명세서도 주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에 일반 연표에 입력하실 때는 매출이면서 과세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금 계산서 우선주의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세금 계산서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따라서 이 문제가 만약에 매입 매출전표에 나왔더라면 매출 과세로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85회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어떤 발행 금액 직계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86회 때는 안 나오겠죠. 똑같은 문제가 연결해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간혹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는 연결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안 나오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86회 때 나올 만한 것은 대손세 공제신고서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는 이거 아니면 부동산 공급가액 임대명세서 이거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요.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틀릴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저보고 출제라면 이거 낼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먼저 부동산 공급가액 임대명세서는 자, 문제 보고 차근차근하게 입력하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시고 이것을 반드시 세금 계산서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아마 이 기출문제가 76회인가 4회인가에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70한 2, 3, 4, 5, 6회에 나와 있을 테니까 꼭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한 번만 입력해 보시면 누구나 다 맞추실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작성하는 것은 해당되는 항목만 입력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항목들만 아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어음이나 수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됩니다. 두 번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계획 인가의 결정이라든지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 불가능으로 확정된 채권, 그리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해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정정되는 채권, 이것도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입니다. 부도 발생하고 석 달은 안 됩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은 되어야 되며 최대 5년은 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다만 저당권이 위의 항목 1번부터 5번까지 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설정된 대손의 대손은 대손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항목들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말은 길어 보이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또는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 또는 면책 결정이 나든지 또는 채무자가 파산 또는 형해집행, 사망 실종이 되든지 부도 나는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5년 이내이어야 되며 다만 저당권이 설정된 대손의 대손은 대손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거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대손세 공제 요건이 되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들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부가세 신고서네요. 2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가산세도 입력할 것. 가산세도 나와 있네요. 자, 일단 메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눌러주시고요. 2기 확정이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죠. 메뉴는 들어왔고요.
자, 작성하는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첫 번째, 매입 자료와 매출 자료를 문제지를 보고 몽땅 입력합니다. 자, 위에 문제에 보시면 이 매입 자료도 있고요. 매출 자료도 있고 아래쪽에 매입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들에 맞추어서 하나씩 입력을 해달란 말입니다. 두 번째, 입력이 끝나고 나면 가산세가 있는지 확인한 후 가산세에 해당 항목이 있으면 입력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가산세가 있죠. 문제에서 가산세도 입력한다. 주어졌네요. 친절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입 중 불금이 있으면 매입 칸도 입력하고 불금 칸도 입력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매입이 있죠. 매입이 있습니다. 매입들 중에서 불금 사유가 있으면 매입 여기에도 입력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있죠. 여기에도 입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요거 찍으시면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에도 입력하고요. 여기에는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입력이 표시되려면 여기죠. 여기에 선택을 해서 입력하면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물론 전자신고 공제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 4점짜리 이상 문제는 부분 점수가 있으니 정확하게 그리고 천천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제가 왜 4번을 따로 표시해 두었는가 하면 1번은 못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조금 전에 보니까 7점짜리입니다. 자, 7점짜리인데 가산세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한 개 있습니다. 그러면 가산세를 몰라서 어려워서 틀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하 5점은 준다라는 거예요. 이 가산세 있는 이것 때문에 나머지를 못 입력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번 항상 매입 자료, 매출 자료를 먼저 입력하고 다 끝나고 나면은 뭐 가산세가 있는지 있으면 항목을 찾아서 입력하면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세무 2급을 하시면서 가산세를 어려워하는데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가산세 종류를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둘 다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가 되네요. 지연전송이 있고요. 미전송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지연전송이란 말은 예정 때 신고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확정신고 때 하는 것을 신고 확인을 했습니다. 늦게 한 것이 지연전송이 되고요. 미전송은 확정신고 때까지는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정신고 때 신고를 못하고 이기 예정신고 때 요거 신고를 하면은 신고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것을 미전송 가산세라 그래요. 다음, 자, 그리고 공식이 있습니다. 자, 지연전송 가산세는 공급가 곱하기 0.3% 영세 포함입니다. 그리고 미전송 가산세는 공급가 곱하기 0.5%인데요. 여기도 보면 공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다 외우시면 좋죠. 물론 외우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치다 보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외워야 되는 것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 공식 두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왜? 나머지는 다 나타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지연전송 가산세입니다. 65번 항목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적어뒀습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화면 보시면 됩니다. 먼저 지연전송 가산세 보겠습니다. 실기 화면에, 자, 가산세 부분에, 자, 여기 보시면 지연전송 가산세 있습니다. 자, 지연전송 여기 있죠? 지연전송 가산세, 미전송 가산세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공급가 곱하기 3%인데 외울 필요 없이요. 자, 공급가가 1000만원이라 해보겠습니다. 10풀풀 입력하시면 이렇게 가산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외우시면 너무너무 고맙죠. 사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요. 시험 칠 때 생각이 안 나시면 그냥 입력만 하시면 자동으로 나타내니까
여기에 공식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헷갈린다 하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두 번째, 미정손 가산세 2천만원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공식 청문회 후가 0.5%죠. 나타납니다.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연전송과 미전송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신고 불성실 가산세 71번 항목인데요.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50% 깎아줍니다. 납부세액입니다. 세액. 여기는 공급가액입니다. 이거는 잘 좀 구분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73번 항목이며 납부세 곱하기 만분의 2.5 곱하기 지연일수, 특히 관연도 기출문제 푸시는 분들 오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게 2018년까지만 해도 이게 만분의 3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이게 2.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2018년 이전의 기출문제를 푸시면 이게 만분의 3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이 2019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연도 기출문제 푸시는 분은 오해 없도록 하십시오. 연습하시려면 2.5로 해서 만분의 2.5로 계산해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법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시험은 만분의 2.5로 계산되어야 된다는 거. 이 공식 두 개는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나머지 전자세금 계산서 이것도 확인만 한번 해볼까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71번 항목입니다.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50이죠. 자, 이게 신고불성실의 71번 여기입니다. 여기에 납부세액을 입력하고 여기에 직접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이고 납부불성실은 여기입니다. 자, 납부세 곱하기 만분의 2.5 곱하기 지연일수 해서 여기에 적어주면 됩니다. 아울러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불성실은 공급가 곱하기 만분의 0.5%죠. 0.5% 곱하기 50%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영세율에 해당이 되면 만약에 영세로 파는 것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1000만원 입력하면 요래 나타납니다. 5만원으로 나타나죠. 근데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반 나누어 줘야 됩니다. 50% 깎아주기 때문에 요게 25,000원 이렇게 바꾸어 줘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는 신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지역발급 가산세 공급가 곱하기 1% 지연 발급입니다. 늦게 발급해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연 발급 가산세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기 다 나옵니다. 지연 수치 늦게 받아도 가산세 있습니다. 공급가 곱하기 0.5%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고요. 미발급 가산세 아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2%가 되겠죠. 2% 여기가 됩니다. 다음, 그런데 자, 미발급 가산세는 2%인데요. 우리는 법인입니다.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가 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산세가 있는데요. 이 가산세는 공급가 곱하기 1%가 됩니다. 미발급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행하지 않은 가산세가 되고요. 이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면 공급가 곱하기 1%라는 거, 이거는 구분해 하셔야 되며, 따라서 종이 세금계산서로 만약에 1000만원짜리를 발행을 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입력을 하는가 하면 여기죠. 미발급 가산세 이 부분에 1000만원에 몇 퍼? 1%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연도 기출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입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이것도 가산세가 1%니까 맞다고 치줍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여기에 미발급 등 여기에 입력을 해서 공급가고 여기에 1%의 가산세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64번란에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알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 관련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본 과세매출, 세금계산서 과세매출
1억 5천 부가세 별도,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분 12월 1,000만원의 부가세 별도. 자, 아무튼 이거는 둘 다 세금 계산서가 됩니다. 1억 5천에 1,000만원, 1억 6천이 되네요. 따라서 자, 여기 보면 세금 계산서 발급분 여기가 1억 6천이 되겠죠. 160 부가세는 1,600만원. 예,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회사는 법인입니다. 전산회계 1급 이상부터는 법인이에요.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미발급 가산세 61번 항목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다음,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 682만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나누기 1.1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공급가 620만원에 부가세 62만원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입력하러 갑니다. 여기 보면 과세니까 과세는 빨간색에 다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620만원 6200불 62만원. 예, 맞네요. 이렇게 금액 확인 꼭 해 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거래처의 파산을 사유로 확정된 대손금액 440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자, 돈금액은 2019년 2기 확정신고 시 적법하게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금액을 잘 보시는데요. 대손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따지는 것은 무슨 세금만 따진다? 부가세입니다. 그러니까 440만원 중에서 부가세는 얼마가 됩니까? 40만원입니다. 40만원이 되며 두 번째입니다. 공제받을 겁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 되겠죠. 대손세액 가감입니다. 자, 대손세액 가감 이 부분에 40만원이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 금액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플러스 40만원 금액이 있고요. 마이너스 40만원 금액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을 겁니다. 공제받을 때는 납부세액을 빼겠단 말입니다. 매출세액에서 지금 매출칸에서 뭐 빼고 내겠단 말이에요. 빼고 내겠단 말은 이 금액이 무엇이 돼야 된다? 엄수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400불 이렇게 입력해야지 납부세액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그냥 40만원을 입력하면 세금을 더 내겠단 말입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겠단 말은 납부세액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금액이 되는 거, 특히 이 부분 대손세액 가감에서는 플러스 금액인지 마이너스 금액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경우가 플러스 금액이 되는가 하면은 내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었는데 떼먹고 도망간 업체에서 이거 돈을 돌려주더란 말입니다. 갚아줄 때는 공제받았던 거 다시 납부해야 되겠죠. 그때는 이 금액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플러스 금액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고요. 다음 매입 관련 자료입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수치본 과세 매입 공급가 1억 부가세 1,000만원 7. 제조공장에서 화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취득한 중고 화물트럭 공급가액 2,000만원 부가세 200만원이 그러니까 내가 1억 7을 샀는데 화물 트럭이 있었네요. 2,000만원짜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화물 트럭은 고정자산이죠. 고정자산 이게 보시면 자, 매입인데 세금계산서로 받았습니다. 고정자산이 얼마? 2,000만원에 11번 칸이 되겠죠. 20뿔뿔에 부가세는 얼마? 2뿔뿔 200만원이 되며, 그리고 나머지 8,000만원이 8,000만원에 800만원이 일반 매입이 되겠네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매입이 8,000에 800, 고정자산 매입이 2,000에 200, 이렇게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정확하게 칸 맞춰서 입력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예정신고 누락분 2기 예정신고 기간의 매입세 공제 가능한 종이 세금계산서 수치본 공급가 450만원 부가가치세 45만원을 누락하여 확정신고에 반영함. 자, 일단 입력하겠습니다. 매입이면서 예정 누락분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예정 누락분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매출이고 하나가 매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매입해 봐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세금 계산서 교부받았죠. 이 칸이 되겠네요. 38번이네요. 종이 세금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니까 450에 45만원. 그러니까 38번 칸에 450만원에 얼마? 45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산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네요. 이것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받는 것은 종이 세금 계산서로 받든 전자 세금 계산서로 받든 가산세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따라서 종이 세금 계산서는 가산세가 없어요. 매입에서는 없단 말입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는 매출에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정신고 때 누락이 됐네요. 이거 신고 불성질, 납부 불성질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이게 매출 자료였더라면 이거 신고 불성질과 납부 불성질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매입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질, 납부 불성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산세가 아예 없고요. 가산세가 하나 있었죠. 어떤 거? 이거였습니다. 매출이면서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거는 미발급 가산세가 됩니다. 공급가죠. 공급가의 1%였습니다. 1% 알아주시면 좋고요. 모르시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자, 한번 찾아봅니다. 가산세부터 한번 볼까요? 가산세는 여기 있죠. 요 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칸 오른쪽에 요거 찍어주시면 됩니다. 선택해 주시면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면 미발급 가산세네요. 64번이었는데 제가 61번을 적어뒀네요. 미발급 가산세 여기에 얼마? 1000만원이었죠. 1000만원. 자, 10 뿔뿔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미발급 가산세 요거 64번이었습니다. 공급가에 1000만원, 공급가네요. 1000만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1%잖아요. 1%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2% 본데 아예 발행을 안 했더라면 2%가 맞습니다. 하지만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10만원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아요. 따라서 이것도 미발급 가산세 굳이 공식을 안 외우셔도 되죠. 안 외우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 여기에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이것들은 원칙적으로 알아주시는 게 맞고요. 알아주시는 게 맞고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은 가산세 64번 항목에 공급가 곱하기 1%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공식은 반드시 이거 두 개는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계산이 되니까 굳이 시험 치실 때 기억이 안 나면 괴로워하실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가 되겠네요. 빠져나오고 저장할까요? 예. 자, 결산 수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월 1일이네요. 자, 제조공장의 500번대죠. 화재 보험료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20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 계정으로 그러니까 8월 1일날 보험료 납부하면서 자산으로 했네요. 즉 선급 비용으로 했단 말이죠. 결산일의 회계 처리하시오. 단 보험료는 월할 계산하도록 한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오늘은 결산일 12월 31일입니다. 자, 돈은 얼마였습니까? 120만원이네요. 120만원. 월할 계산이니까 나누기 12는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자, 돈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요게 7이니까 7달이죠. 그래서 오른쪽 부분이 70만원. 120만원에서 70만원을 빼면은 이것은 50만원.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그림이 다 그려졌고요. 8월 1일 돈을 주거나 받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선급 비용으로 했단 말이죠. 자산입니다. 왜? 모두 자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는 시점에서 자산이나 부채로 했을 때는 주거나 받는 시점에
자산이나 부채를 들 때는 앞에 돈을 무조건 줄이는 겁니다. 자, 제가 아래쪽에 메모해 두었습니다. 돈을 취급하는 시점에 자산이나 부채, 주거나 받는 시점에 자산이나 부채로 처리한 경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앞에 돈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일단 50만원입니다. 50만원. 두 번째, 앞에 돈을 줄이는 겁니다.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자산 자리는 차변입니다. 줄여들려면 어느 변에? 대변에 와야 되겠죠. 상대 계정은 무엇이 되겠다? 지금 보험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료가 됩니다. 구분은 3번, 4번 일반 연표에 입력하면 됩니다. 1번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회계관리의 일반 연표 결산일은 12월 31일이죠. 차변 3번 보험료 500번대죠. 521번 금액은 얼마? 500불. 대변 4번 선급비용이죠. 선급비용 금액도 50만원 확인하러 갑니다. 12월 31일 차변 521번 보험료 맞고요. 대변 선급비용 그리고 금액도 각각 50만원씩 문제 없네요. 자, 1번 이름으로부터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단기 중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 10만원이 과다. 자, 이 문제는 잘 보셔야 됩니다. 기중에 돈이 남았단 말입니까? 장부가 많았단 말입니까? 장부상 현금이 10만원 많다란 말은 돈이 모자랐단 말입니다. 이게 과다란 말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잘생겼단 말과 너가 나보다 잘생겼단 말은 완전히 반대말이지 않습니까? 주어가 무엇이? 장부상 현금이 이게 주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부가 돈이 많았단 말은 돈이 모자랐단 말입니다. 현금 과부족으로 치료했던 금액이 결산일까지 원인을 찾지 못했다. 자,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현금이 많은 거로 봐버리면 틀리겠죠. 그래서 2번 문제의 포인트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내용인데요. 장부상 현금이 많았단 말입니다. 즉 현금이 모자랐단 말입니다. 따라서 기준의 처리는 현금이 부족했죠. 현금은 남차 부대, 현금은 남차 부대, 현금이 남으면 현금을 차변해, 현금이 부족하면 현금을 대변해. 그래서 지금은 현금이 부족한 경우이기 때문에 기준에는 대변이 현금이며 차변이 현금 과부족이 되었을 겁니다. 이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이니까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와야 되고요.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잡손실로 처리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결산일의 처리는 잡손실 10만원, 현금 과부족 10만원. 이 문제는 아무튼 현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장부상 현금이 과다했단 말은 장부가 많았단 말이고 현금이 기준에 모자랐단 말입니다. 그렇게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계속 입력하면 됩니다. 차변 3번 잡손실이죠. 잡손실 얼마? 10만원 100불. 대변 4번 현금 과부족이죠. 현금 과부족 10만원.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확인. 차변 잡손실 대변 현금 과부족 맞고요. 금액도 10만원. 예, 맞습니다. 다음 3번 다음 자리를 이용하여 이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처리를 하시오. 단 환급세액의 경우는 미수금으로, 돌려받을 때는 미수금,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는 미지급세금으로, 전자신고 공제액은 자빅으로 인식할 것. 자,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오죠. 이게 어려워하는데요. 자, 결산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입니다. 이 내용이 다 나와야 됩니다. 분기에 다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부가세 예수금 2,500만원 나와야 됩니다. 부가세 대급금 얼마? 3,500만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신고공제액 자비결 했죠? 만원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돈과 대변돈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3,501만원, 이거 2,500만원. 그러면
반드시 차변에는 1001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부가세 낸 거는 3,500만원. 그리고 부가세 받은 거는 2,500만원.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에서 부가세 예수금을 빼서 나머지가 납부세액이 되는데요. 지금은 낸 게 많지 않습니까? 낸 게 많으니까 돌려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미수금이 돼야 됩니다. 맞잖아요. 내가 부가세 낸 거 1,000만원이라 치고 그리고 부가세 받은 게 300만원이라 쳐요. 그럼 납부세액은 얼마가 됩니까? 700만원, 부가세 낸 게 1,000만원, 그리고 부가세 받은 게 300만원, 700만원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금액이 낸 게 700이고 받은 게 300이면 700만원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럼 미수금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부가세 정산하는 경우는 이 내용은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분기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오고 그리고 더하기 빼기 하시면 됩니다. 빼기 하셔서 내야 되면 뭐 미지급세금, 그리고 돌려받을 때는 미수금, 계정과목도 다 알려주죠. 의외로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것도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차변 3번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얼마였나요? 2,500이었나요? 25 뿔뿔. 다음 또 차변 3번 미수금, 미수금이 1,001만원이죠. 1,001만원. 100 뿔. 다음 대변 4번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 3,500만원. 45 뿔뿔. 그리고 대변 4번 자비익이죠. 자비익. 자비익이 얼마? 만원. 자, 확인하러 갑니다. 확인. 자, 부가세 예수금, 미수금 됐고요. 부가세 대급금, 자비익 됐고요. 그리고 2,500에 1,001만원, 3,500에 만원. 예, 맞네요. 여러분으로서 이 문제 마무리됩니다. 다음 4번 9월 1일 2009년 1월 1일 영업권 무형자산이네요. 이거 자동결산입니다. 판각 후 잔액이 400만원.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무형자산을 사고 나서 내가 몇 년 쓴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판각 후 잔액이 400만원이란 말은 남은 금액이 400만원이란 말이고 이 400만원 나누기 남은 연도만 알면 됩니다. 있으며 이 영업권은 2007년 1월 초에 취득한 것이다. 회사는 당해연도부터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기존 10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였다. 단 회계 수정의 변경은 기업회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가정하며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고 탄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간주한다. 자, 정액법 공식 적어두었습니다. 정액법 공식은 시도금가 마이너스 잠정가액 나누기 내용 연수가 됩니다. 첫 번째, 잠정가액 무형자산의 상각 후 잠정가액은 0원입니다. 그래서 0 적었고요. 두 번째, 시도금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각 후 잔액이 400이었습니다. 그러면 시도금가 칸에 400을 적어두시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내용 연수가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10년에서 지금 6년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무형자산은 최대 몇 년을 쓴다? 6년입니다. 6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형자산 취득할 때 언제 취득했습니까? 2017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썼습니까? 2017, 2018, 2년을 썼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 남았을까요? 4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4년이 되어서 1년에 감가상각해야 될 금액은 얼마? 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 결산, 이거는 자동결산이 있습니다. 영업권입니다. 자, 자동결산으로 가겠습니다. 빠져나오고요. 자, 자동결산은 여기 있죠. 결산자료. 물론 수동으로 해도 되는데요. 저는 자동은 자동으로 하겠습니다. 자동결산에서 하겠어요. 01월부터 항상 12월까지, 12월까지, 1월부터 12월. 자, 이렇게, 요거 12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안 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영업권이었죠? 컨트롤 F입니다. 컨트롤 F. 영업권. 이렇게, 컨트롤 F 찾기를 이용해서 찾으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 나왔네요. 아래쪽에 찾아졌죠? 자, 여기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다? 100만원 1뿔뿔 엔터.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요거는 됐고요. 자, 결산자료 이것도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이네요.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추정률과 자, 여기 보십시오. 단기 대여금이죠. 받을음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 받을음이겠지 하고 받을음을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잔액에 대하여 이거 2%네요. 자, 1%, 2%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계산을 못해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냥 둘 다 1% 한다든지 둘 다 외상매출금과 받을음으로 해서 틀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세무는 시간이 넉넉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문제를 두 번씩 읽어보시고 줄도 꺼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음 대손추정률을 적용하여 보충법에 의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시오 되어 있네요. 자, 일단 대손충당금 설정하려면 합계잔액산표로 가야 되겠죠. 합계잔액산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합계잔액산표에서 자, 몇 월? 12월 31일이죠. 먼저 외상매출금을 찾아야 되겠죠. 외상매출금입니다. 여기네요. 외상매출금 이 돈입니다. 이 돈의 몇 퍼? 1%입니다. 1% 빼기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잔액이 없네요. 대손충당금 250만원은 사용이 되었고요. 잔액을 보셔야 됩니다. 100만원 있었네요. 100만원 있네요. 자, 요거 아닙니다. 이 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찾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자, 항상 요거 아닙니다. 잔액을 봐야 돼요. 100만원을 빼면 됩니다. 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천 요 금액 곱하기 1%에서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빼서 251만 7,600원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단기 대여금도 봐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바로 밑에 있네요. 바로 밑에 자, 단기 대여금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곱하기 몇 퍼? 2%가 되겠죠? 0.02 하면 되겠네요. 아래쪽에 대손충당금 없네요. 그럼 그 자체가 답이지 않습니까? 5천만원 곱하기 2%. 대손충당금이 없기에 0. 그러면 100만원이 됩니다. 자, 이것을 입력하러 갑니다. 어디에? 결산 자료 입력에 가겠습니다. 자료 입력에서 먼저 외상매출금부터 컨트롤 F 외상매출금 여기 있네요. 외상매출금 금액이 얼마였나요? 2517600 2517600 됐고요. 받을음 아닙니다. 단기 대여금이죠. 컨트롤 F 단기 대여금 자, 여기 있네요. 단기 대여금 칸을 찾았습니다. 받을음 칸에 입력하면 안됩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되겠죠. 우리가 외상매출금과 받을음은 대손상각비가 되지만 매출채권 이외의 것은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됩니다. 아무튼 이 금액이 얼마? 100만원. 자, 이렇게 하시고 끝이 난 게 아니죠. 어떤 거? 위에 보시면 점표 추가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눌리면 둘 다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눌러 주시고 예. 그리고 빠져나와서 꼭 확인도 합니다. 일반 점표 몇 월 며칠 12월 31일 자, 우리가 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권 있죠? 영업권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결차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결차 결대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이것이 무엇이 된다?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한 거고요. 이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까지 하시고 결산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4번과 5번을 저는 자동결산, 결산 자료 입력에서 결산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동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